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전쟁 참전 2차 하락 신호탄입니다. 이번에 전쟁을 참전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번에 급락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아마 신호탄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건 명분이거든요. 명분이 이번에 생긴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회수가 갑자기 또 올라와주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좋은 내용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제가 최근에 좀 미국의 실시간 뉴스 내용 정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을 오픈해서 여기서 이제 무료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나 정보들 실시간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거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 무료 텔레그램 다 입장하셔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주소 여기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싸움에서 사실 미국이나 주변국들이 참전을 안 하거나 거의 나는 관심 없어 약간 이런 방향에 가까웠는데 이번에 미국이 아예 참전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벗어났고 포르도 핵시설에는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투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이 많이 돼 있고 우라늄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포르도를 이번에 미국이 가가지고 터트린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터트렸냐라고 하는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을 터트렸습니다. B2 폭격기는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그러니까 핵시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땅 위에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저 지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하 밑에 있는 핵시설을 터트릴 수 있는 폭탄이라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 유일한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 GBU-57을 2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냐? 7대가 가서 14발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말이 많아. 6개를 투하했다, 7개를 투하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는 14개를 투하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래서 진짜로 파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면 사실 이란이 화가 날까요? 화 안 날까요? 당연히 미친 듯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란이 뭐라고 했냐? 미국의 핵시설 타격에 맞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응수했습니다. 근데 하긴 했는데 그렇게 임팩트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일단은 하긴 했다.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사실 이 단어가 상반되죠. 평화적과 핵시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지, 핵시설이면 핵시설인데 어떻게 평화적 핵시설이라고 하는지, 유엔 헌장 국제법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미국이.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지탄을 좀 받아야 된다. 유엔 헌장과 정당한 자위적 대응을 허용하는 조항에 따라 이란은 주권과 이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을 갖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난 정당한 거니까 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너네 진짜 이제 너네가 시작한 거야 라는 식으로 약간 협박 비슷한 멘트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란의 아락치 장관은 전날 저녁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계국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협상을 벌였는데 마련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란 편이야라고 하는 데가 아무도 없죠. 이란이 지금 상당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란이 모르겠다. 야 싸우자 하면서 미사일을 막 쏴서 미국도 때리고 이스라엘도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겉핥기식 미사일이 아니라 진짜 미사일을 쏠까요?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미 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이란의 경제 상황, 이란의 지금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싸울 수 없습니다. 왜?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중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 원자력 잠수함 오하이오도 하와이를 출항해 서진에서 이 중동 쪽으로 오고 있고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4발로 중무장한 순항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조지아가 항모 전단을 지원합니다. 누구? 이 트루먼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얘네가 지원을 하고요. 영국은 F-35B 24대를 실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를 중심으로 한 제25 항모 타격 전단을 중동으로 출격을 시켰고요. 그래서 프랑스도 항모 전단을 출격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항모 전단이 모두 합류하면 중동에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6개 항모 전단이 중동에 집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란이 야 나 쏜다 하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중동에 지금 항모 전단이 6개가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방금 얘기한 원자력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이란을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릴 수 있는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능할까? 근데 제가 이란이라면 이거는 정말 나라가 없어질 게 아니라면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미국이 또 하나 더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니미츠 항모 전단이고요. 해군의 니미츠 항모 타격 전단을 중동으로 지체 없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니미츠 항공모함의 통상 60대 이상의 항공기로 구성되는 항모 항공단과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공격형 핵잠수함 등을 구성합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지금 이 공격적이고 상당히 좀 임팩트 있죠. 얘네들이 6개가 있는 거예요. 니미츠 전단 외에도 중동 지역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있는 일부 해군 자산들이 수일 안에 중동부 해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모이고 있어요. 중동으로.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에너지,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싸움이 중동에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앞에서 이란이 뭘 할 수 있을까? 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이 정말 나라가 없어질 게 아니라면 무력으로 승부 볼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요. 미사일 쏘고 미국 쏘고 이러질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전 전부터 똑같았어요. 이란은 전면전으로 미사일을 쏘고 싸울 수 없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번에 결론은 뭐냐면 미국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제가 봤을 땐 참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을 무조건 들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전쟁이 길어지기 싫으니까 빨리 끝낸 건데, 이미 예전부터 중동에 항모전단을 배치하면 총 6개 이상의 항모전단 배치로 압박 중이었습니다. 이게 한 4월쯤부터 계속 압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터진 거죠. 이란은 포위됐다 보고 무력으로 싸우기보다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다양한 방향으로 싸울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대1로 미사일 쏘고 때리고 뭐 이런 무력 싸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이런 좀 경제적인 봉쇄나 경제적인 좀 영향을 주는 이런 이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간에 좀 경제적인 싸움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란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쉽게 손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못 싸운다고 해서 미안 나 그만할게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가장 크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뭐 미사일로 전면전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도 있겠네, 그럼 이 식량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가라든가 단기간에 임팩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안 하더라도 조만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결론은 그래요. 이게 아마 트리거가 돼서 7월에 TJ 잔고 채울 때 있잖아요. 한창 잔고 비어 있다가 잔고 채울 때 시장 웬만하면 눌리잖아요. 그 눌리는 이유가 명분이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과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아마 명분이 돼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유동성이 빠지기 때문에 잔고가 차오르기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그냥 명분이라고, 이게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7월에 TJ 잔고 채워지는 시기, 부채한도 인상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J 잔고를 열어보면은 6월 18일 기준입니다. 가장 최근이고요. 지금 최근에
세금이 들어오고 나서 4,400억 달러까지 한 방에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이틀 만에 3,800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600억, 2,880억이었는데 세금 들어오면서 6월 하루 만에 4,460억 달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서 4,000억, 하루 지나서 3,83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월 중순쯤 들어가면은 분명 2,000억 달러 중반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0억 달러 중반 때쯤부터 아마 유동성이 좀 이제 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증시는 제겠지 마이너스 10% 전후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전망은 그래요. 아직 바뀐 거 없으니까 그렇게 전망 열어놓고 가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 TJ 잔고 때문에 시장이 밀려요라고 할 수 없으니 아마 명분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 여기 리스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래포고요. 영래포는 여전히 바닥권이고 SLR 규제 완화되면은 말씀드렸지만 아마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여기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발바닥 구간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 일본 국채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뭐 더 오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전히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채 이 이란 때리고 나서 지금 살짝 지금 국채 금리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거 잘못하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성에 따른 국채 수요가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크게 뭐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는 저가로 유지가 되고 이 채권 금리가 아마 지금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좀 이 채권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반응하는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TJ 잔고는 6월 세금 유입 이후 다시 3천억 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이틀 만에. 그래서 계속 7월까지 하락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아마 2천억 달러 그 정도쯤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부채 한도 인상되면은 쭉 잔고 치고 올리면서 증시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략 또는 전망 유지하고요. 미국의 이스라엘 이란 참전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란은 아마 무력으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무력이라는 게 미사일 쏘거나 한 대 치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마지막 카드예요. 이란에.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아마 한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밖에 없어요.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미사일 못 쏘죠. 미사일 쏴봐요. 제가 봤을 땐 전면전 해봐요. 앞에 항공모함 그렇게 깔려 있는데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7월 TJ 잔고 채울 때 시장 눌림 명분으로 이번에 해협 봉쇄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나오면 이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신호탄이라 보는 이유가 이걸로 만들어진 하락을 이거의 영향이라고 약간 덮어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채권 금리 하락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 협의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관망 구간이에요. 보유자는 홀딩하지만 분할 매도 하시고요. 신규 진입하지 마라. 지금 들어갈 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죠.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7월 고점 가능성 65%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잠시 관망, 신규 진입은 대기. 그 대신에 7월 전망은 중순에서 말로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초중순이었거든요. 근데 7월 중순에서 말 정도가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채 한도 인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감세안이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7월 4일이었는데 이게 뒤로 미뤄지면서 빠르면 중순, 늦으면 말 뭐 이때쯤 통과될 것 같으니까 통과되고 나면은 잔고 채워지면서 그때 밀릴 것 같고 그 밀리는 명분은 아마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싸움으로 인한 여파 이런 영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망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언제가 우리가 눌림목에 쓸어 담을 기회인가, 언제가 우리가 눌림목에 매수할 기회인가 최선을 다해 찾아봅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도 2번 맞췄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영상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많이 달아줄수록 제가 힘이 되니까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 무료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올라오는 뉴스나 정보들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실시간 미국에 올라오는 정보 뉴스 원문 내용들 다 공유해서 우리 시장에서 수익 내고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까 무료 텔레그램 3,200명 들어와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